간단한 것만 설명을 할 거예요. 음양오행 나중에. 음양오행에서 이거는 하나 기억을 하세요. 이 순서가 목화토금수예요. 누나. 안녕.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엉뚱하게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여기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고요. 이거 하고 이 목화토금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기억하시지 말고 목화토금수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요? 네? 왜? 그럼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자, 이 목화토금수를 꼭 기억을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지나갑니다. 목화토금수를 기억을 하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본, 중국, 대한민국 이 세 군데, 특히 베트남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자 문화권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곳에서는 요거로 기반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다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대문이라고 하죠. 동대문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름으로. 자, 흥인지문이라고 그래. 흥인지문이라고 그래. 인을 흥하게 하는 거. 그죠? 남대문은 뭐래? 남대문은 예문이라고 그러죠. 네. 숭예문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숭상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이게 다 나중에 또 색깔로 동청룡이죠. 동청룡. 그럼 여기 동쪽이었어요. 그럼 여기 청색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다 5가지로 나눠져요. 이게 또 이 목은 간의 기운이에요. 간. 그죠? 자, 이게 목이 화를 태우고요. 화가 토를 태우고, 토가 금을 태우고, 금이 수를 태워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사주 보는 거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명소나 이런 데 가면 내가 태어난 사주가 예를 들어서 흙의 기운이 좀 부족하면 그 이름에다가 이 불화자를 넣어서 불의 기운을 더해주는 거죠. 이 장명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바로. 근데 이제 목하고 토하고는 상극의 기운이죠. 그래서 궁합을 볼 때 이제 상대가 목의 기운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물의 기운이거나 화의 기운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금의 기운이거나 토의 기운이면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궁합의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하여튼 목화토금수 이거 기억하세요. 목화토금수는 오행의 기운이니까 나중에 이제 오행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오행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공부를 해볼 때 할 테니까 목화토금수. 누나 뭐라고? 순서가? 목화토금수. 잘못 말한 거 아니냐고. 내가? 아닌데요? 아니 목이 왜 토랑 사이가 안 좋아? 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화랑 사이가 안 좋아야지. 그 오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왜 사이가 안 좋은지는. 그리고 저번 시간에 AS 내가 얘기를 하다가 틀린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다 보니까 틀린 것도 있어. 이 글자 얘기했어요. 이 글자를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도적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도적적자 아니죠. 잘못 얘기했어요. 도적적자는 이게 이 오랑캐 융자거든요. 오랑캐 서융이라고 그래서 티베트 쪽에 있는 오랑캐를 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랑캐를 뜻하는 4군데의 오랑캐가 있죠. 4군데의 오랑캐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자기네는 가운데 있으니까 아름답다라고 그래서 화라고 그랬어요. 화. 아름다울 화. 근데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라고 그랬죠. 동이라고 그랬죠. 큰 화를 쥐고 있는 모습이죠. 동이라고 그랬어요. 서쪽에 있는 오랑캐는 이 바로 서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오랑캐는 북적이라고 그랬어요. 북적. 남쪽에 있는 오랑캐는 남만이라고 했어요. 베트남이죠. 이 티베트. 그리고 북쪽에 있는 기마민족들. 북쪽에 있는 기마민족들은 여러 가지 오랑캐를 칭하는 명칭들이 있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될 거예요.
자기네는 다 이 아름답다는 때 화려하다, 그쵸? 번화하다 이럴 때 쓰는 화자예요.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 거죠. 중화요리 할 때 그 중화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움. 그 대신 너희들은 다 어떤 애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관을 화이관이라고 해요. 자기네는 좋고 남들은 다 오랑캐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관을 화이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사대주의라고 해요. 사대주의. 지금은 여기에 중국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가 잔자예요, 잔자. 자, 죽을 사자 잠깐 볼게요. 죽을 사자. 그죠? 이건 일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이 죽는 거야, 이거. 누가 죽었을 때 우리가 이걸 죽을 사라고 그래?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본인이 죽었을 때는 사라고 안 합니까? 내가 죽었을 때는 사망이라고. 다라고, 다가 아닌 거야. 평범한 사람이요? 응, 평범한 사람인 이게 거야. 하나가 사람 임금 임금병. 임금은 죽었을 때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서버, 붕어지. 법붕자에 산이 들어간 거예요. 산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이다라고 해서 무너질 붕 써서 붕, 그다음 임금을 뜻하는 어사, 어명 뭐 이런 거 있죠? 그 어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죽었을 때 붕이라고 일반적인 사죠. 근데 이 글자에서 이렇게를 지우고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글자 앞에 이 글자가 붙으면 이 죽을 사변이라고 해요. 이 부수 글자 찾아보면 나와 있을 텐데 이건 죽을 사변이라고 해요. 이 글자가 들어가면 좋을 리가 만마죠. 네. 자,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 중에서 안 좋은 글자 한번 봅시다. 이게 잔자라고 그랬죠. 네, 이 잔자나 천이나 잔으로 읽힌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무슨 글자일까요? 이 잔악할 잔자죠. 잔인하다 저 새끼. 아, 저 새끼 잔인한 놈이야. 이 새끼 잔인해. 라고 할 때 쓰는 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좋은 글자가 없겠죠. 좋은 글자가 없겠죠. 자, 죽을 사가 들어가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죠, 우리가. 매장. 자, 이 땅에 매장하는데 이게 매자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덕돌 이자죠. 이치 이럴 때 쓰는 이자예요. 자, 근데 이게 빠지면 묻을 매자예요. 이 글자는 한 2급 정도 해당되는 글자예요. 상당히 어려운 글자죠. 이 글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으로 보게 되면 꼭 나올 겁니다. 이 매자인데 여하튼 매장.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이 장법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하여튼 죽을 사자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초두머리, 드릴콩 이렇게 해서 위아래 나무나 땔감을 놓고 태운 거야. 그래서 이게 장례를 뜻하는 장자예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어려운 글자인데 사람 죽이고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나무로 감싸가지고 태웠다. 이게 장법이 이랬던 거야 옛날에. 네? 매장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조장이라고 그러죠. 조장.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조장이라고 그러죠. 조장. 들판에다 놓고 새들이 이렇게 있어. 이게 조장이에요. 화장이죠. 태우면 물에 세월호 아이들이 수장됐죠. 수장이에요. 이름이 장자입니다. 이 장자 같은 경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다음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망오제를 저번 시간에 대해 얘기할 때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마추어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수인씨예요. 수인씨인데 이 수인씨예요. 수인씨의 숫자인데 이 사람이 불을 발견했으니까 숫자가 들어갔겠죠. 네. 그 다음에 복희씨예요. 그 다음에 신농씨겠죠. 신농씨겠죠.
농사의 신이죠. 신농시. 신농시. 그러니까 이 사람 농사 짓는 법 가르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고피라고 그래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수렵이나 뭐 이렇게 그물이나 이런 거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 앞에 불이 붙어 있죠. 이 따를 숫자 앞에 불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 처음이에요. 삼왕오제는 신화로 기억하면 좋을 거고요. 나중에 삼왕오제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 제가 저번 시간에 잘못 처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인이죠. 수인. 근데 이제 이 삼왕오제의 오제를 통상 그 수레를 발견한 헌원, 이 수레차가 두 개 들어가니까 바퀴를 발견한 사람이죠. 이 수레를 발견한 사람 처음 헌원부터 헌원, 전욱, 제곡, 요, 순 이렇게 5명을 오제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끼워서 오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헌원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전욱이나 제곡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은 없고 요순은 많이 들어봤죠. 요순 시대에 뭐 어쩌고 저쩌고니 다 육아에 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헌원은 육아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숙제로 뭘 내줬었는데 그쵸? 뭘 내줬죠? 오자서 12점 오제가 누구누구인지 하나만. 오제가 언니? 오제, 헌원 전욱 제곡 제요 제순 이렇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나라련 오인금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오제예요. 그 18사력을 읽어보신 김근열 누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을 빌려가신 신원선님도 이거 보셨죠? 사마천의 사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망시는 없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마천의 사기.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모르고 읽어보면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한 번씩이라도 들어봤어. 내가 헌원이라는 사람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책을 읽다 보면 나오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좀씩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전 시간에 배우다 만 것 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 닦았는데. 우리가 이 세 번째 그러니까 2014년 교수님에서는 사자성어의 세 번째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네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그렇죠. 이 참자는 참혹하다라는 뜻의 참자입니다. 참혹하다. 앞에 마음심이 들어갔잖아. 이게 보면 이 마음심이 앞으로 가면 이 신방변으로 변한다고 그랬잖아. 이건 마음의 형태인 거야. 마음의 형태. 마음의 형태야. 손오공 알죠? 손오공. 손오공 들어갔을 거야. 손오공. 손오공은 이 나 오자에 앞에 마음심이 들어갔어요. 깨달을 오자야. 깨달을 오자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움직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심자가 들어가면. 일전에 자 이 글자 배웠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글자가? 없을막이라고 그랬어. 마음심이 밑으로 가면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변한다고 그랬지? 마음심이 밑으로 가면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무슨 글자예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이거 앞에 이 글자가 붙으면 알까요? 사모하다. 이게 그리워할 문자예요. 그리워할 문자. 자, 이 마음의 상태인 거야. 마음의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꼭 외우십시오라고 얘기하거나 꼭 그건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무작정 외우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부수를 공부해야 되는 거는 한자의 97%에서 95%가 다 상형 문자니까 그 상형 문자에서 그 뜻을 결정하는 게 부수예요. 바로 이 신방변 뭐 이런 것처럼 부수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착받침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무슨 뜻이라고 착받침은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그럼 착받침은 움직임인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항상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는 않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치? 그런 움직임도 있어. 그런 움직임은 민책받침인 거야. 책받침에 이 점이 없으니까 민이겠지. 민자라고 그러잖아. 민소매라고 하고 민책받침이야. 이런 거는 아주 천천히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장하다란 말이 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연기하고 약속 연기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칠 지를 써보면 아주 정말 더디게 가는 거야. 거기에 더 더디게 가게 이렇게 때려버리면 미루다라는 뜻의 연자예요. 미루다라는 뜻의 연자. 이 글자가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움직임에 관련된 글자이긴 한데 이 더디다라는 뜻이 더 있어요. 이 글자에. 이 글자랑 관련된 거는 나중에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부스를 외워야 되는 거, 부스를 기억해야 되는 거, 부스의 확장된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니까 참자, 참혹하다라는 뜻의 참자는 마찬가지로 마음심이 있죠. 이 마음심이 있죠. 마음심이 있으니까 마음심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사사예요. 이건 사사사라고 하고 마늘모라고 하고 붕어입이라고 해요. 붕어입처럼 생기잖아요. 사사사. 사사롭다라는 뜻이에요. 나. 그러니까 나랑 관련된 말들이 이게 많이 들어가죠. 이게 나잖아요. 나. 사사로울 사. 이게 일본말로는 나예요. 이게 와타시 뭐 이럴 때 쓰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그렇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 약자로 써서 이렇게요.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사사가 3개인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글자만은 3이죠. 3. 그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면 1, 2, 3이에요. 이게 1, 2, 3. 1, 2, 3. (1, 2, 3)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글자가. 이 1, 2, 3 이 글자를 만들어낸 이유는 은행에서 옛날에 한문을 쓸 때 이렇게 뭐 바꾸지 말라고 만들어냈다고 그러던데 뭐 하여튼 그런 건데요. 1, 2, 3 1, 2, 3 이거 한번 써봐요. 1, 2, 3 1, 2, 3 1, 2, 3 한번 써보세요. 1, 2, 3 이게 3자는 정자는 사사사가 3개예요. 이렇게 거기 있어요. 여기 보면 1, 2, 3 이렇게 있어요. 1, 2, 3 보시고 한번 써보시면 그림은 다 써봤죠? 어디 봐봐. 네? 시끄럽고요. 써보세요. 하고 여기 쓰라고 써야 돼. 여기다 쓰라고? 문제적으로 뭐 배운다는 자, 일자를 보면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나중에 이제 조금만 더 배우면 한 2달만 더 배우면 이렇게 있어요. 용인 나 일 써보세요 이러면 굳이 안 써도 선비사, 민간머리, 한일, 홍두 아니 된다고. 된다고. 자,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게 된다고. 자, 석삼을 써보세요 그러면 사사사,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설악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다. 그건 사람이 들림은 아니잖아. 8팔은 떨어져 있어요. 8팔은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그릴 수 있으면 내 머릿속으로. 그러면 굳이 막 필기를 안 해도 기억하게 되는 거지. 기억하게 되는 거지. 자. 하도 많은데 안 잡아요. 머릿속에 방이 하도 많은데. 자, 이게 3자인데 3자가 마음심이 붙어서 참혹하다는 뜻의 참자가 됐죠. 아주 지랄 같은 상황인 거야, 아니 망이? 응? 불인 그러면 참을 수 없다죠. 자, 인자모 봅시다. 이건 뭐예요? 칼도죠. 칼날이 여기 있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건 칼날인이죠. 칼인데 칼날은 여기 있어라고 표시한 거예요.
팔랄인인데 내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 여기에 마음심이 들어갔어. 그럼 내 마음의 상태야. 참아야지 어떡해. 응. 참을 인이 된 거야. 참을 인이 된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인식하시고 계세요? 여기에 있던 게 한자에 앞에 그러면 있습니다. 그쵸, 읽어봤어요.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인식하고 계시죠? 라고 얘기할 때 인자는 이해하다라는 뜻의 인자죠. 그럼 내가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원이 붙으면 인식하다라는 뜻의 인자가 되겠죠. 글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형성 문자가 왜 중요한지 오늘 근혜민화가 발표할 제자 원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를 지금 내가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인이다 그러면 못 참는 거야. 나이씨 못 참겠어. 불의 그러면 의롭지 못한 거고, 불인 그러면 난 참지 못하겠는 거 그런 거야. 참불인 도라고 그랬어. 도. 자, 도자가요. 이게 사람이죠. 이게 이제 음가가 도라는 음가도 있어요. 도라는 음가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라도 도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 이 뒤에 붙은 건 방이에요. 우부 방인데 이 뒤에 붙은 거는 무슨 글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냐면 원래는 고르비라고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거 고르비야. 자, 왼쪽에 있는 거 뭐다? 그치, 변이야. 변인데 좌부변은 원래 무슨 글자였다? 그렇지, 언덕부야. 자, 언덕부. 이 언덕부야.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글자가 내가 그릴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에 있는 좌부방이 들어가서 동네, 고향, 마을이라는 뜻이 없는 글자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골 우리 동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시골 향자잖아. 그죠? 시골 향자에 당연히 뭐 동네가 들어가겠지. 고리. 그죠? 음향기기 알죠? 음향기기. 음향기기. 이게 향자잖아. 그럼 음향기기 할 때 이 글자 비슷한 글자가 들어갈 것 같아. 소리 향자잖아. 그럼 소리 음자를 써주면 소리 향자가 돼. 이게 딱 보면 되게 어려운 글자인데 써보라고 해도 어려운가? 근데 향자를 알고 쓸 수가 있는데 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글자를 중국 사람들은 이거 쓰기 다 복잡해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참 좋지. 이 글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향이라고. 이게 고향이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쪽에 있는 글자 때문에 그렇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도자가 이 소리가가 도도 있는데 이 앞에 눈목이 붙었으면 뭘 보는 행위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보는 행위는 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앞을 보는 행위가 아니고 돌아보는 행위야. 이렇게. 자, 이 돌아보는 행위를 바로 도라고 그러죠. 이게 하도 참혹하고 지랄 같아서 내가 돌아보질 못하겠어. 내가 돌아보질 못하겠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참혹함에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그러면 이화라는 사람이 조고전장이라고 해서 옛 전쟁터에 가서 조문을 올리는 거야. 자, 고전장 앞뒤로 조문이 되죠. 조문이 되죠. 이게 사람 죽었을 때 근조 해갖고 이렇게 올려놓잖아. 이렇게 근조 해갖고 올려놓잖아. 이렇게 이 조예요. 삼가다 이런 뜻인데, 자, 이 시를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죠? 이 시. 그럴 리가 없나요? 어우, 죄송합니다. 잘안 나와요. 이 시가, 저도 이 시 찾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던 게, 이 중국 사이트 가가지고 찾았어요. 이게 뭐 없더라고. 근데 나는 이게 없어. 지난 시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같이 보시면 돼요. 하나만 복세. 누나랑 같이 보시면 돼요. 호호, 평평, 사무은이라. 호는 넓을 호, 평은 평평할 평. 사자는 모래사자예요. 이 모래사자는 이것도 형성문자죠. 이게 소자잖아. 양이 적다야, 이건. 이 소자는 양이 적다야. 자, 키가 작다는 이거야. 이게 양이 적어. 그러니까
저구수 잘. 다소간에 그럴 때는 이 다소야. 이 다소야. 이 다소가 아니야. 네. 호호 평평 사문이라. 그러니까 넓고 평평한 모래바닥인데 경계가 없어. 사막인 거야 지금 여기는. 사막인 거야. 형불 변인이라고 해서 이 형자는 참 안 쓰는 글자인데요. 이 형자 앞에 임금왕자가 붙어서 구슬옥을 의미하면서 이게 구슬경자로 많이 쓰여요. 이 글자는 근데 구슬경자는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이 구슬경자는 한 2급 정도의 시험에 나올 거예요. 형불 변인이라. 너무 멀리 있어서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중간에 해자가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소리가예요. 네, 소리가예요. 소리가예요. 그러니까 조무성,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산적적, 산은 적적해. 적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야 정장, 밤은 길고 퉁 석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국말로 석석이 시시라고 해요. 중국말로 읽으면 바람소리예요. 음산한 바람소리. 응? 밤은 길고 아주 그냥 그런 음산한 바람소리가 난다. 뭐 이런 뜻이겠죠. 혼백이란 말이 나옵니다. 혼백이란 말이. 이거 귀신 귀자예요. 귀신 귀자. 이 글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귀신 귀자. 이거 한 7급 정도 나오는 글자인데 이 귀신 귀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귀신 앞에 써가지고 글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흰백자가 붙으면 소리가가 백이 되니까 혼백 백자가 되고요. 앞에 이 글자는 이르다 말하다 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돼요. 그래서 앞에 백이 붙으면 혼백이 돼요. 이 글자는 많이 나와요. 시험에도 많이 출제될 겁니다. 혼백이 그러니까 그런 혼백들이 결합하고 하늘은 쭉 가라앉은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귀신취 귀신들이 모여들어 있고 구름으로 명명 덮여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통상 그 햇빛은 어때요? 따뜻하죠. 근데 여기서는 일광한 햇빛도 차갑다라고 했어요. 자, 간머리에 이 공자 들어가고 이수변이 들어갔어요. 이 이수변은 무슨 뜻이라고 일전에 얘기했죠? 네, 얼음이에요. 이게 얼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따뜻해요. 추워요. 춥죠. 차라니 한식할 때 쓰는. 근데 여기에 흑토가 들어가면 다른 글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흑토가 들어가면 막히다라고 할 때 막힐색. 난 질색하겠어 정말. 이럴 때 세 개예요. 막힐 칠에 구멍혈에 이 다다를 질색이라고 하거든요. 질색하겠어. 또는 변방을 뜻하는 새자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보사성어 유명한 게 있죠. 세옹지마가 있죠.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 그래서 세옹지마라고도 하고 세옹화복이라고도 해요. 그 보사는 햇빛이 따뜻해야 되는데 햇빛이 차가워. 그리고 초단. 풀은 짧아. 이게 뭐야? 풀이 자라지 못하니까. 추리가 응. 출래 불사춘 뭐 호지 불화초 이런 시가 있는데요. 나중에 그 시 참 재밌는데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월색 달빛은 일반적으로 군열이 누나랑 정수기 누나는 공부를 했을 텐데 시에서 달빛은 어떻게 나와? 좋게 나와 나쁘게 나와? 좋게 나오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 월색고라고 그랬어. 달빛은 쓰라리다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달빛 또한 쓰라리다는 거야. 시든 어디든 간에 서리는 별로 안 좋아. 근데 여기서 서리는 하얀색으로 내려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럼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는 거야.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로 상심 참목이라고 나와있잖아. 상심 참목. 마음을 다쳐고 눈으로 뭘 보기 아주 참혹하다. 이 시 이런 시는 제가 공부 잘 안 하거든. 이게 막 침울하거든. 이 시 자체가 이래요. 유여, 시야 이러한 내용 비슷하다. 여자가요. 이 같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자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가정법이나 나중에 이제 그럴 때 나중에 이제 뭐 공부하게 되면 그럴 때 나올 거고.
4분 5일은 다 아시죠? 4분 5일은 다 아시니까 4개, 5개로 찢겨져 있다는 얘기야. 참불 인도는 이거겠죠. 세월호 아이들 죽고 국정도 개판다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가 참 가슴 아프잖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4분 5일은 국론이 4분 5일 되겠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그 정치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입속들만 챙기려고 4분 5일 되겠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이런 얘기일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자 원리를 먼저 하고 모자소를 한번 해봅시다. 제자 원리를 군영이 누나가 준비를 했으니까 군영이 누나가 제자 원리를 한번. 할 것도 없이 앞에 나가서 말하기 싫어서 잠깐만요. 그냥 너무 자세하게 해놨어요. 아 이거 누나가 준비해서 나눠준 거군요. 자 그럼 강의할 게 설명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게 왜 설명할 게 없죠? 내가 설명을 이걸 빨리 하려고 아니. 20분 안에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할 게 없게 내가 잠깐. 아 할 게 없게 준비됐으니까 그럼 제가 질문. 아 됐어. 아니 난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 설명하기 싫어서 내가 자세하게 뺄까도 싶게. 자 제자 원리 이게 조사하시면서 공부 좀 되죠? 원래 숙제를 주면 공부가 돼요. 되고. 재밌게 듣고 싶다. 어. 뺄 거보다. 싫어 내가. 내 스타일에 맞게. 눈에 빡빡 들어와. 상형 문자는 이 말 그대로 이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항상 모양. 뭐 형태, 그렇죠? 형태, 모양, 뭐 형상 이렇죠. 이 상자, 형자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글자죠. 자, 이 형자 한번 봅시다. 형자. 네,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 털럭삼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이 털럭삼이 들어가면 글자에 이 털럭삼이 들어가는 글자는요 통상 어떤 형태를 얘기해요.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형자가 되는데요. 자, 이 형자에 그러면 이 글자가 이렇게 붙으면 이 무슨 글자가 돼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거 붓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그렇죠. 서 있잖아. 칼도인데 서 있어. 근데 오른쪽에 있어? 방. 선칼 도방이죠. 선칼 도방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칼이랑 관련이 있거나 뭐 이렇겠죠. 강제하다 뭐 이런 것들 관련이 있겠죠. 약을 조제할 때도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자 이 글자가 들어가요. 옛날 칼로 이렇게 한약들 잘라가지고 하니까 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형벌을 주는 거예요. 형벌. 그죠? 그죠? 옛날에 형벌이 뭐 이렇게 뭐 잠깐 뭐 벌금 내고 훈방 조치하고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야? 걸리면 무조건 잘라 그냥 막 칼로 막 손목 자르고 도둑질에 걸리면 손목 자르지. 그리고 내 거 재산을 해하면 가져다가 노비로 써버리고 막 이랬는데 이 감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옥이라는 말이. 자, 이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생물 중에서 말하는 건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글자예요? 네, 개죠. 이게 이제 이것도 이 개가 꼬리치는 모습이에요. 이게 꼬리치는 모습. 개견자인데 앞에와도 개죠 이게. 이 개사슴록이라고 그랬죠? 이 개사슴록변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럼 동물이거나 아니면 포악하거나 뭐 이렇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앞뒤로 개가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인 거야 이게. 이게 옥이야 옥. 설악산 할 때는 여기다 산이 들어가면 악이 돼요. 악이 돼요. 무슨 악이에요? 노프 악이겠죠. 이 감옥이 우리처럼 지금 너 징역 10년 이렇게 때리, 징역 3년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가두는 감옥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감옥은요 죽이기 전에 아니면 재판을 받기 전에 잠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옛날에 뭐 재정이 건실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가두다가 10년씩 뭐 감옥밥 매기고 그러지 않았어. 한 3, 4일 있다가 죽이고 한 일주일 있다가 죽이고 그랬어. 이게 잠시 머물러 가는 데였어. 감옥. 현대적인 어떤 감옥 제도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가둬놓게 됐죠. 또 오랫동안 평민들을 가둬놓겠어요?
오랫동안 가둬놓으면 귀족들이나 가둬놓지. 그러니까 우리가 귀족들 오래 가둬놓으려면 감옥에 안 가두고 어떻게 해? 귀엽. 자, 이 상용문자는 정확하게 상용문자를 인식하셔야 되는 게요. 상용문자가 되게 간단하긴 한데 상용문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이 상용문자는 대부분 부수글자죠. 네, 부수글자예요. 부수글자니까 상용문자를 인식을 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자가 무슨 지자라고 했어요? 이게 자 이게 무슨 글자라고 했어요? 이 글자. 이 글자. 어떤 거요? 아 이거 소리 글자만 기억해도 좋은 거예요. 이 지자인데요. 이 소리 글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단독적으로 이 글자가 쓰이진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맛보이죠. 네. 맛보다 뜻이란 뜻도 있고 맛보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지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자의 앞에 이게 붙었는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글자가 줄어든 거라고 그랬어? 그렇지. 손수가 들어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손의 행동들이 다 이거는 이 앞에 들어가는 거는 뭐 지적하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 이 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뽑을 적이에요. 뽑을 적. 손으로 뽑는 행위겠지. 당연히. 지사. 그렇게 해서 가르쳐서 그렇게 약속을 해버린 글자들이야. 이건 하나라고 약속하자. 이거야. 이거 우리 하나라고 약속하자. 이거 하나가 어때? 라고 해서 대중적 합의를 일으켜낸 거야. 이런 글자는. 자 그러면 이거 위에 점이 있어. 야 이거 위라고 할까? 윗상이 된 거야 이게. 그럼 이건 아래라고 할까? 야 아래하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자를 만든 거겠죠. 이런 글자들을 통상 지사문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몇 자 되겠어? 없어요 별로. 130개 뭐 130개. 여기 보면 오목할 거, 뭐 볼록한 거 뭐 이런 글자도 있어요. 이런 글자도 있는데 그냥 지사문자랑 상용문자는 이런 형식으로 따온 거예요.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상용문자는 이렇게만 봐서는 안 중요한데요. 상용문자는 부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스자로 꼭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심자는 이게 어떤 형태의 글자일까요? 마음심자는. 그렇죠. 이 심장의 모양이네요. 이 심장의 모양. 아 공부하셨네. 심장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심장의 모양이 좀 변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심장의 모양이. 그러니까 대부분 부스자는 다 상형자라고 보면 돼요. 거북귀자 있죠. 거북귀자. 부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북귀 잘 끄트머리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끄트머리 정도 있을 거예요. 거북귀 한번 보세요. 빨간 거에 메인. 거북귀자 있어. 네, 끝에 정도 있어요. 글자 이렇게 생겼죠. 짜증나죠. 쓰기도 있습니다. 자, 글자 짜증나죠. 거북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게 상형문자예요. 그 거북이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거북귀자가 거북이 머리예요. 아 그거 알아야 돼요. 거북귀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시험에. 네 많이 나와요. 몸통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발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또 여기 발이 이렇게 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을 엮어줘서 등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거북이 등껍질은 어떻게 생겼어? 갈라져 있지. 갈라져 있어. 이 거북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세운 거예요. 거북이 이 모습을 거북이 세운 거예요. 이렇게. 거북귀자예요. 이렇게 보면 거북귀자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써보세요. 거북귀자 다들. 거북귀자를 쓸 줄 알면 통상 한자를 조금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거북귀자는 균열하다라고 할 때 갈라질 균자로 쓰이죠. 거북귀자가 갈라질 균자로 쓰이는 건 등껍질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뜻입니다. 구지가라고 있죠. 구지가. 거북아 대가리를 내밀어봐. 딱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 구지가의 구자도 거북구자. 거북귀, 거북구. 국자는 어떻게 써요? 네? 국자는 어떻게 써요? 그 똑같은 글자. 같은 거. 네. 이걸 이제 좀 이따 얘기하는 전주 문자예요. 하나의 글자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다 써보셨어요 한 번씩? 어렵네. 다 그려보셨죠? 다 그려보신 거야? 안 그렸죠.
한번 그려봐요. 자,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쓰겠죠. 다시 써봐, 누나. 써봐. 아니, 써봐 한번. 어떻게 사? 써봐. 자, 빨리 써. 어떻게 했다니까? 웃겨. 빨리 써야지.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그렇죠. 선미씨 잘 쓰네. 그렇게 쓰면 돼요. 거북기자를 써봤는데 나 거북기자 도저히 나중에 기억 못하겠다는 분, 그런 분들 있죠. 시원 선생님 기억 못할 것 같아요? 몇 번 써봤는데 기억 못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세요. 거북기자를 써봤는데 난 도저히 저 글자 못 쓰겠어 뭐야, 저기 쉬운 글자나 또. 라고 생각하면 이 글자를 써도 돼요. 근데 이 글자를 모르고 이 글자를 말하면 안 되겠죠. 여기 우리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본 분들 계세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들어봤어? 애들이. 선미씨 드래곤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드래곤볼 왜 안 봤어? 드래곤볼 보면 손오공 등판에 이렇게 찍혀있죠. 손오공의 사부가 거북선이냐. 거북이를 그 일본말로 가메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뭐 이렇게 막 창풍을 가메하메하라고 그러는데 그 가메. 이거는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용용자 쓰실 줄 아세요? 용용자? 용용자 쓸 줄 아세요? 용용자. 누나 용용자 들어가나? 얼굴용자 들어가나? 얼굴용자 들어가죠. 우리 실험 맨날 나보고 용용자. 그럼 누나는 이렇게 맞네. 그렇게 써. 이 글자겠네요. 용용자는 어렵죠. 용용자도. 지저분해. 용용자 지저분하죠. 용용자 쓸 줄 아셔야 돼요. 이 용용자잖아요. 이것도 약자가 있어요. 웬만하면 약자를. 자, 이렇게 용용자돼요. 용용자는 이렇게 써요. 이걸 중국 애들은 이렇게 써요. 그리고 성룡은 자기 이름을 용자를 이렇게 써요. 근데 이 글자를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 본자를 알아야, 자, 이 간체하고 번체하고의 문제점을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뭐 모든 사람이 아는 글자인데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사랑해? 자, 사랑이죠. 자, 사랑이죠. 이 글자가 사랑의 이유는 이 안에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간체로 쓰면요, 이 버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글자가 원래 갖고 있던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번체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번체가 원래 글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기 그 뜻. 그러니까 몇몇 남지 않은, 그러니까 소리 글자죠. 우리는 영어나 한국말이나 이런 거 다 소리 글자예요. 그렇죠. 표음문자로. 표음문자로. 근데 이거는 중국어는 거의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뜻 글자예요. 네. 표음문자죠. 그래서 번체가 어렵더라도 번체를 공부를 하시면,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번체가. 왜 간체가 더 어렵던데? 간체는 다 외워야 되니까 어렵던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회의문자가 나오죠. 회의문자가 나오죠. 이 회의문자부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회의문자의 대표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안 나와 있나요? 회의문자에는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뜻이 뭉친 거야. 각각이 뜻이 뭉쳐서 하나의 어떤 거요? 붙여져서 하나 주죠. 그러니까 그런 글자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한자는? 밝은 명자인데. 밝은 명자죠. 가장 대표적인 글자예요. 밝은 명자를 기억하세요. 술림도 그렇죠. 네. 남자는 썰이네. 남자는
네, 산에 네. 남자. 네, 산에 남 남자. 그런 글자도 있죠. 그런 글자. 아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런 글자를 봤는데 이게 이제 교육하다라는 뜻의 기를 육자예요. 기를 육자. 이게 회의문자예요. 이게 회의문자예요. 이게 왜 회의문자냐면 한자는 그러니까 좀 상상력이 있어야 돼. 항상 자, 이 글자를 뒤집어 보면 이 글자가 되죠. 네, 이 글자를 뒤집어 보면 이 발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라고 그랬죠. 아이한테 고기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르는 거예요. 네,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아이를 육아, 양육, 시키는 거 아니고 양육. 사육인 거. 사육. 자, 이런 글자가 있어요. 네, 이 기르다잖아요. 이 기르다. 네, 그죠? 이건 어떻게 합쳐진 글자냐면요. 양양자랑 먹일식, 밥식 이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양한테 뭘 먹이는 거죠. 그 기를 양이에요. 이 글자는. 이렇게 소리 글자도 따오고 뜻도 따온 글자를 뭐라 그런다? 이게 소리값도 따왔어. 근데 이건 여기서 소리값도 따왔어요. 뜻만 합쳐진 게 아니라 발글명 같은 경우는 이게 일월인데 일월도 아니고 명이 됐잖아. 근데 이건 양자랑 식자랑 합쳐졌는데 이게 글자가 양자가 됐잖아. 그죠? 네. 이건 좀 다르잖아. 이거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잖아. 이걸 제자원리 공부한 숙제대원 누나 뭐라고 그런다 이게? 이런 글자는 뭐라고 그런다? 이건 회의 형성 문자라고 그래요. 회의이면서 형성자인 거야. 자, 회의 형성자에는 어떤 게 있나? 자, 이게 뭐죠? 나무예요. 식자죠. 나무를 곧게 꽂아놓은 형태죠. 회의 문자의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근데 이게 식자가 이 직자가 고들 직자가 식자로 전이됐죠. 전응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회의 형성 문자예요. 회의자이면서 형성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글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글자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회의자다, 형성자다라고 구분할 수 없는 글자들이 좀 있죠. 이런 글자들이 몇 개 있어요. 자, 회의자는 많지는 않죠. 많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글자가 바로 형성자예요. 형성자. 여기 보면 얘가 많죠. 제가 나눠준 거에도 상당히 많은 얘가 있는데요. 이건 집에 가서 한 번씩 쭉 보세요. 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이 글자는. 네, 포자죠. 싸다라는 뜻의 포자죠. 그죠? 이 안에 삼수변이 붙어 있으면, 물이 붙어 있으면 뭐예요? 거품이 되죠. 그죠? 앞에 제방변이 붙어 있어. 제방변이 붙어 있으면 안아주는 거잖아. 포옹하는 거잖아. 그리고 앞에 입구가 붙어 있어. 소리 지르는 거잖아.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이 앞에 옷의 변이 붙어 있으면 뭐 옷이랑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돌석이 붙어 있는데 이게 대포포야. 이 대포포인 이유는 옛날에는 뭐 그게 포를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화약 들어간 포가 아니었겠지. 이렇게 지렛대 이렇게 해서 빵빵 불 올려가지고 쏘니까. 그 다음에 포식하다라는 얘기 있죠. 드시면 막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 먹을식이에요. 앞에 있는 거잖아. 이 먹을식이 이런 식으로 변으로 붙을 때는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걸 이렇게 쓰기도 하면 똑같은 글자예요. 이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포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예, 뭐 포. 예, 그거예요. 이 앞에 붙인 거. 그러니까 이게 다 형성 문자죠. 그러니까 제가 외우십시오라고 얘기한 걸 별도로 뭐 저물모 뭐 없을망 이렇게 별도로 다 외우시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웠어요? 네? 그렇게 외웠어요? 아니 그거 안 했어요. 안 외웠어요? 그거 숙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 글자는 알아야 뭘 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글자는 알아야지. 이 글자도 안 외우고 나는 왜 저물모를 기억을 못할까?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그런 착각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65세까지 뇌가 늙지 않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니까 뭐 내가 나이가 먹어서 기억력이 시끄러운 소리예요. 이 65세 된 분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저물다 그러면 해랑 관련이 있겠지. 묘지야 그러면 흙이랑 관련이 있겠지.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럼 마음이랑 관련이 있겠고 다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눈꺼풀 뭐 이렇게 뭐 망막 눈꺼풀 이럴 거고 내가 모형을 돈 뜰 때 옛날에 뭘로 만들었겠어? 나무로 만들었겠지. 다 이렇단 말이야. 여기도 멱자가 나왔네. 시에서 아까 멱자가 나왔어. 저 덮을 멱자가 이 민간머리로 덮어버린 거야 위에서 이렇게. 그럼 덮다는 뜻이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 글자를 기억을 해야 돼. 요 글자를 기억을 하고 그 부스들이 어떤 의미를 각각 갖고 있는지를 계속하면서 깨닫자는 거야. 이게 수건건이 들어가면 여기서는 돈은 아니잖아. 장막이잖아. 뭐 쳐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커튼 같은 거라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 부스는 많이 보면 볼수록 기억에 남겠죠. 부스자는. 부스를 개별적으로 제가 별도 수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몽땅 한 번에 하면요 10개도 기억 못한다. 10개도 기억 못해. 10개도 기억 못하니까 나올 때마다 하자고. 나올 때마다. 형성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지금 제자 원리를 내가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한 가장 주된 목적은 형성자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형성자만큼 중요한 게 있겠어요? 한자에서? 그럴 수는 없겠죠. 여기 보면 형성자가 뭐 적어도 23,000자 중에 90%에 해당되는 뭐 형성자가 있고 어떻게 그렇잖아요. 뭐 48,641자 중에서 97%를 차지한다고 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다 형성자인 거야. 죄다. 여기 사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수변 들어갔죠. 물이 없는 거죠, 이건. 그쵸? 자, 이런 글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리 글자 없을 막에서 가져왔어요. 그죠? 이 물이 없는 거야. 회의문자 이거. 근데 이건 소리 글자도 가져왔어. 회의 형성이겠죠, 이거. 그죠? 사자 아까 기억나요? 사자? 사막 사자? 어떻게 써요? 모래 사자. 삼수에 물이 적은 거지. 네, 물이 적은 거지. 네, 사막이에요. 물이 없는 거야. 진짜 사막이야. 이 사막. 이 기억해야 돼요. 사막. 네, 다음 시간에 군영이 누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사막. 자, 여기서 보면 장막막, 사막막, 쓸쓸한 막 밑에 적막하다. 아까 그게 거기에 민간머리가 들어가면 덮을 멱자인데 진면 간머리죠. 진면이라고 하는데 간머리가 들어가니까 뭐였어 이게? 이 막막하다. 아, 나 진짜 막막하다. 적막하다.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멱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막이고. 쓸쓸한 낙이요? 네. 그렇게 되고요. 이 밑에 보면 마지막 쓸쓸한 막 밑에 글자가 뭐예요? 휘장장자 있죠? 휘장장자 있죠? 이게 휘장장이겠어요? 그렇죠. 네, 수건권이에요. 수건권이 들어갔으니까 휘장장이 된 거예요. 저 밑에 보면 배부를 창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달월이에요, 이게. 앞에 보는 달월은 99%가 6달월이에요. 다른 거 없어. 발글명 정도가 뭐 그냥 그런 거야. 뭐 거기다 거시기 하겠어.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주문자. 전자가 구를 전자예요. 자전거는 어떻게 가? 스스로 굴러가는 술의 거자 쓰죠. 자전차 아니에요. 자전차. 이 술의 차자를 술의 차, 술의 거,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자전차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자전거예요. 옛날 분들이 자전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주문자는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굴러버린다는 뜻이에요. 굴을 전, 불, 주 이렇게 해서 굴러가면서 새로운 글자가 이 가차 문자는 거짓, 가에, 빌, 차자예요. 네. 자, 이 글자 한번 봅시다. 이 글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이 글자는 무슨 글자죠? 옛날 한였는데 옛날 석자죠. 옛석자예요. 옛석자 앞에 사람이 와서 뭔가 빌려가는 거. 차입금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자, 이 앞에
신방변이 한번 와봤어. 한번 신방변이 와봤어. 그러면 애석하다 라고 할 때 슬프다 이럴 때 쓰는 석자예요.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요. 항상이 신방변이 오면 요거 꼭 기억하시고. 여하튼간에 가차 문자는 거짓 가에 빌차 거짓으로 빌려 쓰다. 이게 거짓 가이기도 합니다. 이 글자는 이 소리 글자가 이 글자예요. 아 이런 글자예요. 아 이런 글자예요. 여기에 이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벌레충이 붙었어. 이게 뱀이에요? 뱀 아닐 것 같은데요. 뱀은 특혜성이 뱀이죠. 뱀 아니고요. 이거 많이들 드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쓰면 대, 하 새우. 네. 지난번에 한 거 잊어버릴 것 같아서 또 해주는 거구나. 다 대하예요. 이 소리값이 아 이럴 거라는 거죠. 이럴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걸 빼고 여기 나림이 붙었어요. 나림이 붙었어요. 그럼 뭘까요? 아 이거 실자다. 네. 이건 휴가예요. 휴가. 쉴 후에 쉴가. 이건 틈이라는 뜻의 틈가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인이 붙어서 이게 거짓가가 됐잖아요. 근데 거짓가에 쉴가, 틈가라는 뜻이 있어요. 이 글자는 그냥 현대중국에서 통용했었어요. 이 글자 하나로 통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옛날부터 그냥 막 섞어서 쓴 거예요. 대표적인 글자가 여기 보면 코카콜라가 있어요. 이걸 중국말로 읽어보면 컬러 이렇게 읽어요. 펩시콜라는 파이스 컬러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컬러 이러면 펩시콜라를 줘요. 코카콜라를 줘요. 펩시콜라를 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파이스 이렇게 얘기해요. 펩시콜라를 줘요. 소리값만 빌려온 거예요. 아무 뜻이 없어요. 소리값만 빌려온 거예요. 근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뜻이 있죠. 입에도 좋고 즐기기도 좋다. 그쵸? 이렇게 이제 소리값도 좀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빌려오죠. 이 제자 원리는 대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제자 원리 형성 문자에 나와 있는 글자들은 한 번씩 써보세요. 기억을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자서랑 관련된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공부해 보시라고 얘기했죠. 신호선 씨가 준 프린터물만 다들 읽어보셨나요? 네, 출력만 해요. 아, 출력만 읽어보시고 오셨어야 되는데요. 너무 많아. 이 오자서하고 신토서 관련된 그리고 오자서하고 손무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정리해서 준 건 다 받으셨죠. 신호선 씨가 준 거는 그 설화천 사기에 있는 오자서 열전을 죄다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설화천 사기에 있는 오자서 열전을 간만에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설화천 사기에 있는 그런 거. 오자서라는 사람 그 읽어보셨죠 다들? 대충. 준열 누나 안 읽어봤어요? 누나 진짜 몸을 때릴 거야? 어? 깨우고 있어. 똑바로 안 할 거야 진짜? 이거 그 자료 그 찾는 사람도 있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으면 읽어봐야지. 조심해. 이거 그 오자서 일전에 읽어보시니까 내용이 흥미진진한가요? 재밌죠? 네, 재밌는 내용이고요. 뭐 재미없어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서자죠. 오, 소. 이거 누가 맞췄어요? 그래요? 이게 서자예요. 서자예요. 네 맞아요. 오자서의 서자인데요. 이거 서로 서자예요. 이 한자는 이게 뭐 한 특일급 정도 나오는 글자예요. 서로 서자예요. 그러니까 기억만 하세요. 네, 기억만 하세요. 기억만 하세요. 근데 이 서로 서자 때문에 설명한 건 아니고요.
서서자 앞에 계집 여자가 붙으면 사위 서자예요. 이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한 2급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 사는 거. 7급은 1, 2, 3, 4, 5, 68, 90이야. 그러니까 응, 맞아. 아, 그러면 우리 시월드 있잖아, 시월드. 시집에 시자가 한자로 있어. 시집에 시자, 아, 있겠죠, 당연히. 이게 없을 수는 없잖아. 시모, 시부 이러니까. 그 시집에 시자 한자로 아시는 분 계셔? 시집에? 생각사자가 소리 글자가 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이 시월드의 시자예요. 생각사의 계집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 고부 갈등하죠. 고부 갈등. 고부 갈등. 여자는 여자인데 좀 오래된 여자야. 시어머니 골자야. 네. 자, 나무는 나무인데 되게 오래된 나무야. 고목. 네. 그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글자인데 이런 글자가 있을 거라고. 여튼 이게 시월드 시자예요. 시월드 시자예요. 자, 이 중국을 잠깐 보면요. 뭐 이렇게 생겼죠? 여기 중국이에요. 이 우리나라. 중국. 인도. 그냥 그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여기에 있던 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예요. 나라 진짜예요. 나라 진짜예요. 여기 벼화 말고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연주하다라는 뜻에 출전돼요.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연주하다라는 뜻에 출전해요. 이게 진나라가 이쪽에 있었던 나라예요. 이 춘추전국 시대 거니까 기억을 좀 하세요. 이건 고사성어를 공부하거나 뭐 이럴 때 반드시 이 구도를 알면 좀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던 나라는 진나라예요. 여기 있던 나라가 이거 글자 많이 본 적 있죠? 이거 어디서 봤죠? 네, 이 글자 어디서 봤어요? 장기하는 거죠. 여기 있어요. 장기에 나오죠. 장기. 파란색으로 장기에 장기판에 왕이 초나라 왕인 거예요. 한나라는 한나라 왕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자, 제나라가 있었고요. 이쪽에 연나라가 있었어요. 이렇게가 되게 중요한 나라들이에요. 이렇게가 되게 중요한 나라예요. 여기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진나라였어요. 이 진나라가 가장 힘이 셌어요. 이게 춘추시대 말기 상황일 거예요. 이때는 진나라가 마치 천하를 통일할 것 같은 형세였어요. 춘추시대에 5명의 패자가 나오는데요. 위나라들에서 대부분 나와요. 그리고 전국시대에 7개의 살아남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도 다 위나라들입니다. 이 진나라는 3개의 나라로 쪼개지고요. 3개의 나라가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이런 식으로 쪼개지거든요. 이 글자들은 다 사람 이름이랑 관련되어 있는 성씨예요. 다 성씨예요. 조씨 있잖아요. 조씨. 조씨. 그죠? 한씨. 이게 우리나라 한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중국의 한나라는 이 한나라가 아닌데요. 이때는 이 한나라. 우리나라는 조조가 나중에 약간을 차지해서 조조의 아들 조비가 만드는 우리나라. 이 시기는 언제냐면요. 기원전 771년부터 401년까지 이걸 춘추시대라고 그러고 401년부터 221년까지를 전국시대라고 해요. 이 춘추 전국이라고 해요. 이 전자가 전쟁하다 전자거든요. 나라들이 전쟁하다는 뜻이고요. 이 춘추라는 시기는 누가 이름을 지었냐면 춘추라는 책 들어본 적 있으시죠? 춘추. 사소오경에 나오는 춘추. 이 공자가
썼다는 관우가 아주 애독했다는 책이 바로 춘추입니다. 춘추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고요. 이 나라들이 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자르는 기점은 이 진나라가 나라가 셋으로 갈리는 시점을 바로 전국시대로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오나라 월나라에 대한 이야기, 공부할 이야기는 이 춘추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춘추시대는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맞고요. 이때는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때도 뭐 철기가 전혀 없었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력 무기들이 다 청동기였고요. 청동제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평원 전투인가? 춘추시대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전투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나라 간의 전쟁을 하다가 얘들이 막 싸움을 해서 한 나라가 져버려서 초나라인가가 졌을 거야. 그래서 많이 도망가니까 이 진나라에서 야야 그만 가. 그만 쫓지 마. 뭐 저만큼 도망갔으면 우리가 이긴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전쟁을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끝내자. 라고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그런 식으로 전쟁 스포츠하듯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 무기들 달랐고 뭐 전차 주로 위주로 사용해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국시대로 넘어오면서 철기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잘 들잖아. 청동칼보다 훨씬.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조나라 되고 40만 명을 싹 죽여버리게 돼요. 진나라에서. 네. 뭐 항우도 10만 대군 20만 정도의 항복한 진나라 군인을 싹 죽여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다 죽였겠어요.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 잔인하고 잔악하게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자, 이게 춘추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나라들은 바로 오나라, 월나라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황하하고 양자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있거든요. 오나라, 월나라. 월나라 사람들이 당시에 문신을 하고 다녔대. 근데 중국 본토에 있는 스스로 아름답다라고는 중화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몸에 문신하고 다니지는 않겠지. 월나라는 아주 변방에 있던 야만족들이었죠. 초나라도 여기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변방인 거야. 진나라도 변방이죠. 연나라나 제나라는 그나마 중원에 들어가 있던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조가 차지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고요. 손권이 차지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고 유비가 차지했던 나라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조가 당연히 통일할 수밖에 없어요. 조조의 나라가. 조조가 중원을 다 차지했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 당시에.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싸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싸움인데 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두 나라 싸우면서 이놈들이 막 싸우면서 자기 세력들이 커지니까 그 당시 회맹이라고 그러는데 야 니네 여기 땅에 있는 애들 다 모여. 내가 힘 제일 세지. 안 모여? 안 모이면 내 가만 안 둘 거야. 협박해갖고 여기 땅에 있던 뭐 이제 그 제후들을 불러가지고 야 술 한잔해. 술 먹은 거야. 그걸 회맹이라고 해. 모일회. 맹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맹약하다. 그럴 때 약속하다라는 뜻이겠죠. 모여서 약속을 한다. 어떤 약속을 했을까? 이 나라 왕이 힘이 되게 세져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다 불렀어. 그래갖고 모였어. 회맹을 했죠. 회맹을. 모여가지고 어떤 약속을 했어? 뭔 약속을 했을까? 무슨 약속을 했을까? 우리가 나한테 충성해? 여기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춘추시대 때는. 이 주나라 왕실에 충성하자 이런 약속을 하는데 다 나 따라와 뭐 이런 거지. 그냥 자기 이제 이 대장 해먹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이 모든 나라를 다 아우르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주나라예요. 그냥 이름만 있는 나라예요. 이름만 있는 나라. 이거 봉건제라고 그러죠. 주나라가 통일을 하고 땅들을 다 나눠준 거야. 넌 진나라해, 넌 초나라해, 넌 제나라해, 너 노나라해, 뭐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땅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막 단명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계속 어린애가 왕이 되면서 국력이 이렇게 쇠퇴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태진이는 계속 뭐 이렇게 사상가들도 철학자들도 정치가들도 막 두 명의 나라가 커지는 거니까 병합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남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죠. 살아남은 나라들 중에서 오나라와 월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나라 원래 오자설한 사람은 초나라 사람이에요. 초나라 사람이고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춘추 5패 중에서 아주 세력을 떨쳤던 사람이죠. 이 초나라 장왕에 대해서는 나중에 춘추 5패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고요. 이 사람
내 후손 중에서 이제 이 사람 시대 때 이제 그 초나라 그 오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왕한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박근혜 우리 얘기하면 안 듣잖아.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정윤회 정도 얘기하면 듣고 누구도 안 듣잖아. 근데 이 사람은 막 직원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군주가 그 직원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야 커졌겠지. 나야 그렇게 성장을 해요. 이 오거라는 충신의 후손이에요. 오자서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오사예요. 이 오사인데 이 사자는 명품들 좋아하시죠? 명품들 좋아하시죠? 사치하다는 그 사자예요. 네, 사치하다. 바로 이렇게 사자예요. 사치. 명품을 사치를 빌려서 사? 이 오사라는 사람인데 큰아들이 오상, 둘째 아들이 오자서예요. 이 오자서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오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태자를 가리키는 그 이제 태부였죠. 그러니까 그 태자의 스승이었어요. 태자의 스승이었는데 그 태자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못 받게 되고 이제 태자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비문기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간신으로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오자서가 이 고행길을 여기서부터 이 오나라까지 이렇게 도망가는 이야기죠. 도망가서 오나라에서 또 보면 막 별일 다 있죠. 오나라에서 고생하면서 이제 오자서가 오나라에서 장군이 되죠. 대장군이 되고 승상까지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오자서를 도와서 책략으로서 이제 그 서포트를 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손자병법의 손무예요. 손자병법은 손무가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손무가 썼는데 그 손무가 혼자 쓴 거라고 하지는 않고요. 손무의 손자 손빈이라고 있어요. 손빈은 위나라인가요? 한나라인가요? 제나라인가? 제나라의 책략가일 거예요. 그 책략가인데 이 사람이 손자가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병법서를. 그래서 그 지금 알려지고 있는 손자병법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물론 뭐 그 두 사람의 작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그 읽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오나라의 당시에 그 오자서가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이 함녀가 되고요. 그 함녀라는 사람이 이제 월나라를 깨박살내고 여기 한번 모여! 그래가지고 효맹을 해요. 그래서 함녀가 이 당시 세력으로서 크게 이름을 떨쳐요. 함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당시에 함녀한테 깨졌던 구천이 월나라 구천이 중국에 가면 제가 출장을 여기로 다니는데 여기에 가면 그 간판 앞에 지역 이름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월나라라고 써져 있어요. 월이라고 써졌어요. 월 2718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네, 지역명이요. 간판, 그러니까 그 차량 여기가 간판에 어딘데? 간대가. 센전 광동성. 광동성? 네. 그렇게 해서 이 월나라 부천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놈 새끼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쳐들어가지고 함녀를 죽여요. 오나라를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함녀의 아들 부차가 왕위를 이어갔죠.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뗄람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구천을 단체 쳐들어가서 구천을 깨박살을 해요. 그랬을 때 오자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자서의 말을 믿지 않고 살려주죠. 그러니까 부천이 상담을 하죠. 맛볼 상에 쓸개 담자예요.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준비하겠죠. 그게 와신상담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사죠. 와신상담은 대부분 그죠 누나?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와신상담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구천이 이제 힘을 모아서 잡아요. 이 구천 밑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책사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범녀예요. 범녀. 이 범자 들어가는 책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범증이라는 책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나오는 항우의 책사입니다. 이 범녀라는 사람이 구천을 도와서 부차를 사로잡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여기 통일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천이 뭐라고 하겠어? 야 다시 한번 모여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월나라 부천도 이 당시에 패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법녀가 보니까 부천의 상이 관상을 보아하니 고생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즐거움을 같이 나누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녀가 제나라로 도망가요. 제나라에서 거부가 돼요. 장사를 해서.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차가 부천을 잡았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건 패착인 것 같아요. 지금 바라봐도. 근데 오자서가 부천을 꼭 죽여라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이건 내가 다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오자서가 부차한테 왜 죽임을 당했냐면 이 당시에 오나라가 힘이 세져가지고 여러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자서가 식민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식민지에서 식민들한테 스타를 좀 가혹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른 역사서에는 그런 이야기도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때 시대로 들어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싸웠던 그 유명한 전투들이 바로 회계산 전투 뭐 이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적어보세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적어보세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오자서 열전이라고 있어요. 노랑 부천 세가라는 게 있고 이거 두 가지 읽어보면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읽을 거예요. 다 해봐요. 인터넷 찾아서 읽어봐도 돼요. 인터넷 찾아서 읽어봐도 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대한 재밌는 스토리들 여기서 풀 스토리로 쭉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열전 6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열전이요? 열전은 70개가 있습니다. 세가는 30개가 있고요. 오자서 열전. 황제의 기록인 봉기는 12개가 있어요. 총 130편이고요. 나머지는 서나 효입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에 들어가는 총 글자 수는요 52만 자가 넘어요. 이 당시에 이런 방대한 역사서를 사마천이 썼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죠. 이때는 종이가 있었어요, 보세요. 종이는 언제 발견돼요? 후한 때 체득이라는 사람이 발견하죠. 후한은 기원 후예요. 기원 후예요. 그럼 이 사람 다 어디다 썼을까? 죽간, 목간 있었어요. 나무에. 네. 우리가 이 글자 한 숫자로 이 글자 아시죠? 이 책이라는 글자죠.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대낮 몇 권인 것 같이 생기죠. 이 책자인데요. 대낮 몇 권인 것 같이 생겼어요. 목간, 죽간이라고 해요. 여기다 썼어요. 한 칸에 글자가 25자 정도 써진다고 해요. 그러면 52만 몇천 자를 썼는데 이걸요 이 사람이 또 그 당시 복사기가 없었잖아. 이걸 하나만 써놓으면 현재 왕에 대한 기록도 썼어요. 별로 좋지 않게 썼습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훼손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을 것 같죠. 이걸 하나만 써서는 안 되겠구나. 또 하나 복사해놨어. 필사본을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역사가 중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첫손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가 왜 대단하냐면 이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민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평을 그렇게 크게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기는 황제의 기록이에요. 황제의 기록. 진시황제, 한 보조, 이런 것들의 기록인데 이게 기전체라고 그래요. 이 기전체라고 그래요. 그 전에 역사들은 다 편년체입니다. 이 편년체라는 건 뭐냐면 연도순으로 편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10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220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23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쭉 그런 얘기대로 편찬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역사는 그렇게 편찬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인물별로 역사를 편찬해보자. 그래서 본, 기, 열전, 전. 그래서 그 이후에 대부분의 역사서들은 다 기전체 역사로 서술합니다. 그래서 이 기전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본, 기의 기와 열전의 전. 이 전할 전자죠. 이건 기자가 이 기자고 세 개를 때 쓰는 기자. 하여튼 이렇게 본기는 황제의 기록이에요. 제일 우두머리에 대한 기록이에요. 세가는 여기 있는 이 주나라 밑에 있는 봉건적 제후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환공, 진분공, 진목공, 초장왕 연나라 누구, 연나라 희왕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이 세가는. 그럼 공자는 그냥 인물이잖아. 그러면 공자는 그냥 인물전 열전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사마천이 보기에 공자는 공자 세가라고 해서 여기다 넣어요. 제후의 바위를 넣는 거야. 진승과 오광이 난을 일으켜서 진나라를 박살내고 장초란을 나라를 세워서 잠깐 동안 나라 행세를 하죠. 그러니까 농민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럼 그 농민반란 지도자들을 역사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평가하겠냐는 거야. 근데 사마천은 그렇지 않다.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해서 여기 넣어요. 제후의 바위를 넣어요. 진승을. 진승의 이름이 진섭이거든요. 여기다가 넣어요. 진섭 세가라는 그래서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역사 기술 방법들이 아주 대단히 진보적이었던 거죠. 사마천의 사기가 그 어떤 역사책보다도 더 높은 자리, 제일 앞자리에 놓이는 이유는 사마천의 역사 기술 방법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방대한 자료에서도 볼 수 있고요. 사마천의 역사서, 태사공서로 이렇게 쭉 있다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거기도 가봤고, 내가 거기 가서 누구한테 얘기도 들었고, 라고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도자서 열전을 하고 난 다음에 태사공 자기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평역까지 들어있어요. 역사에 대한 기록을 정말 교과서죠. 그래서 이게 동양 역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자서 열전에 나오는 고사가 몇 개가 있어요. 기억나는 거, 공부해 오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와신상담. 와신상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 와신상담은 토사구팽. 자, 토사구팽은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이제 뭐 한신이 했던 얘기고 교토사 양구팽이요 비조진 양궁장이라 그러니까 교활한 토끼의 사냥이 끝나면 괜찮은 사냥개를 팽 이게 밑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밑에 들어가는 좀 4개 뭐라고 했어? 불화. 이 불화를 뭐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밑에 있으면 뭐다? 발이잖아. 이어져 있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을연자에 불화. 불이 이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들어가면 다 불태운다고 그랬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앞전자죠. 태울 전자죠. 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끓일 자자죠. 끓이다 이렇게. 그 뭐 감자 같은 거 삶고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요리에서 쓰는 거. 이런 글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맞아요. 이 연화 발입니다. 이거는 팽, 삶을 팽자예요. 사람을 삶아버린 거지.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이런 형벌이. 가마솥에 삶아버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잔인하지. 잔인하지. 이게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은희가 인종을 이렇게 죽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무신정변이 1170년 정도 일어나는데 이때 이은희가 인종을 이렇게 죽였다고 그래서. 인종이 뭐 마음으로서 별로 자격이 없었긴 했는데 하여튼 이 팽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토사구팽.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면 어진 사냥개를 여기다 내가 써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 교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자는 무슨 교자예요? 사길교자죠? 사길교. 자, 이 나무로 지었어. 학교예요. 고기야. 상어야. 이 교자예요. 교자, 소리글자, 교자 앞에 뭐가 붙으면 다 달라지죠. 이런 글자도 있을 거예요. 교룡할 때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글자가 붙으면 대부분 바뀝니다. 이게 앞에 개사슴록이 들어가면 동물이기도 하지만 충폭하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맹수 들어갔죠. 맹수. 맹자 할 때 쓰는 만맹자예요. 이게 맹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맹자가 둘째 아들은 아니란 얘기야. 이 맏아들이란 얘기야. 맹자 앞에 이게 들어가면 맹수, 맹렬하다.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거친다. 우리 저기 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은 내가 비행기 우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뭐예요? 미칠 광자에 왕자에 개사슴 미칠 광자에 광녀라고 그러면 미친년이거든요.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하다라는 교자예요. 토끼 토치예요. 토끼.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면 쓸만한 이 어질다라는 거지만 양서 그러면 괜찮은 책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쓸만한 사냥개는 삶아버린다. 자, 이 글자 한번 봅시다. 이 글자. 이 글자가 이렇게 하면 이 글자는 구절, 문구 쓸 때 쓰는 글귀 구자예요. 이 글자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글자는 꼭 기억하세요. 기본 글자는. 자, 앞에 개사슴능이 붙은 개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예요. 개는 두 가지예요. 이거하고 이거. 또 하나가 있죠. 나중에. 그건 거기에만 쓰이는 거니까 굳이 뭐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 개띠 할 때 쓰는 건 이 글자가 자축인도 전사하고 신기술, 개술. 그건 거기에만 쓰는 거예요. 그 글자 거기 위에는 안 쓰니까. 교토사 양구팽을 줄여가지고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꾸를 이루는 게, 그러니까 한신이 했던 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토사 양구팽, 비조진 양궁장. 비조진, 날아가는 새가 진, 다 할 진짜예요. 다 없어져 버리면 쓸만한 활은, 이 장은 이 감출장 뭐 이런 뜻이에요. 쓸만한 활은 어디 광에다가 처박아둔다 이런 뜻이죠. 똑같은 말이겠죠. 이렇게 하고 이 뜻은 뭐냐면 적국파, 적국, 적자 이게 적자 무슨 적자예요? 이 적자 무슨 적자예요? 그렇지. 뭐 하셨나요? 공부했어. 이 적자 소리 글자는 기억해야 돼. 밑동이라는 거는 혹시 기억 못하더라도 이게 소리 글자는 적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 칠복이라고 그랬죠. 막대기를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야 지금 이게. 이 글자가 변하면 나중에 이렇게 변합니다. 이 글자 똑같은 글자인 거예요. 이거랑. 그러니까 막대기를 들고 서 있으니까 적이야 적. 원수 적. 대적할 적. 그렇죠. 적국.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라가 망하면 깨트릴 파자죠. 이건 무슨 글자야 이건? 이 글자는 무슨 글자죠? 그렇죠. 가죽피. 정말 공부했네. 이 가죽피. 수고 공부한 거예요? 자, 가죽피예요. 가죽피. 이 앞에 돌석자가 들어가서 깨트릴 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삼수변이 들어가면 파동가? 그러겠죠? 여기에 병지럼이 들어가면 좀 피곤한가? 그죠? 저 시간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적국이 깨지고 나면 이 모자는 모사, 모약 할 때 쓰는 모자입니다. 이 모자가요. 섬씨 나랑 모시에 한번 만나요? 라고 할 때 모자입니다. 아무개 모. 네, 이 모자예요. 이 모자에 말을 하니까 음모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쓰는 머리 굴리는 모자예요. 이게. 이런 모사들, 모신들 있죠. 모든 적어마다 다 그런 거 있으니까 이런 모신은 작살난다. 적국이 없어지면 평화 시기에는 뭐 이런 일이 없어진다. 자, 교토사 양구팽, 비조진 양궁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토사구팽을 기억하시는 것보다 훨씬 고사성을 퀄리티 있게 기억하는 거예요. 퀄리티 있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세 나오잖아 아무래도 그게 더. 그 다음에 써놓은 글자가 있는데요.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 한번. 그 밑에 적국파 모신망 그 밑에 굴모 편시예요. 자, 이 굴자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지붕이 좀 낮은 이런 모양새예요. 이거는 이렇게 거기에 물추도 들어가는 모습. 이거 굴자죠. 굴자죠. 이 여기 앞에 이게 굴자 소리글자 굴이에요. 소리글자 굴이에요. 여기 앞에 제방면이 붙었어요. 이거 뭐 파는 거지, 파내는 거지. 그쵸? 이거 파내는 거겠죠? 이 제방변 말고 이거는 무슨 글자인지 아시는 분? 구멍열이죠? 굴은, 동굴은 다 이렇게 동굴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동굴이에요. 이건 동굴. 이건 동굴.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이 편자는요, 이 앞에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가죽 편자입니다.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 혁. 혁명할 때 쓰는 혁자고요. 가죽 편자. 이 뒤에 있는 게 편할 편자예요. 그래서 가죽 편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주검 시자고요. 시체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시체. 시체할 때 쓰는 말. 이 고사성어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순서가. 묘를 파죠. 묘를 파죠. 시체를 두드러 패죠. 네.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이래요. 아니면 2, 1, 3, 4가 1, 2, 3, 4인 경우 별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한정형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와요. 대부분 이거예요. 대부분 2, 1, 4, 3이나 2, 1, 3, 4.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를 파내고 시신을 채찍으로 후드러 팬다. 는 걸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로 이 밑에 내가 CF에서 써놓은 게 바로 부관 참시죠. 이 부자는 가를 부자인데요. 이 가를 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또니. 그러니까 기본 부수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게 한자를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뭔가 이 칼로 칼 대는 것 같은 느낌이냐. 이게 가를 부예요. 가를. 여기 나오는 관자는 널자, 관 이런데요. 이게 관자예요. 소리 글자로. 나무로 짠 관은 뭐겠어요? 네. 송장 채우는 그런 거 아니겠죠? 널자, 관. 그리고 참, 이거 벨 참자예요. 참양에 처하라 이런 거죠. 참수하라 이런 거죠. 참수는 머리를 자르는 거죠. 머리를 자르는 거죠. 그죠? 참형 그러면 무언가를 자르는 거죠. 벌 중에서. 그죠? 이게 왜 벨참자가 될까요? 이 도끼 근자예요. 이 도끼 근자예요. 이게 아마 사람의 모양새일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양새일 거예요. 큰 대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람의 모양새예요. 보면 지아비부자 아시죠? 지아비부자. 지아비부자는 여기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뭐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비녀를 꽂잖아. 이렇게 상치 틀어가지고 비녀를 꽂잖아.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녀를 꽂았겠지. 이 지아비부자야. 그러면 부부라고 그러니까 또 지엄이 부자도 있겠죠. 이게 빗자루 추거든요. 이 글자가. 근데 이 글자를 뒤집으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빗자루 이렇게
이렇게 돼서 쓰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글자가. 이게 비추예요. 비추. 이 비추고요. 여자가 빗자를 들고 웃는 모양새죠. 비추. 이 글자도 비추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죠. 네. 또 계속 얘기할 거니까 뭐. 네. 9번 참 시죠. 이 도끼가 들어가면 자르는 거예요. 끈을 단자라고 혹시 아세요? 끈을 단자? 단절되어 있지. 내가 군현이 누나한테 뭐 얘기하면 누나가 단절시켜버리지. 단절되어 있단 말이야. 단절되어 있단 말이야. 문자도 재밌는 문자인데. 절단이 아니고. 작을 요자예요. 한일자고 작을 요자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배틀의 모습일 거예요. 헝겊이나 옷의 모습이에요. 모양새.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뭘로 잘라야 되죠. 옛날에 칼로 자르지 않아 도끼로 잘랐나 봐요. 도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끼가 아니에요. 그런 도끼가 아니에요. 생활 필수품인 이런 뭐 이렇게 손칼 도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끈을 다니에요. 이 끈을 다니에요. 근데 이건 무슨 글자예요? 이렇게죠. 네. 그죠. 실이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네. 이게 실사죠. 여기 이렇게 실이 풀어져 있어요. 실이 풀어져 있어요. 실이 쭉 늘어져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개자죠. 멜개. 그래서 이렇게 손자잖아. 손자부터 쭉 아까 할아버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하여튼 이 글자는 자주 나옵니다. 이 글자 쓰기 거시기하죠? 아니요. 아 그래요? 약자 가르쳐 주려고 했다. 하여튼 뭐 그런 같이 알려주세요. X. 이런 거는 그렇지 X 비슷해요. 이런 거는 쌀미자예요. 네. 이런 거는 쌀미자.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9권 참시 이거 많이 쓰죠. 9권 참시란 말 많이 쓰고 여기서 보면 동병상련이라는 말 나와요. 동병상련은 왜 나오냐면 백비라는 사람을 오자서가 오나라에 왔을 때 왜 이 사람을 등용해야 되냐 어쩌냐 이렇게 백비도 오나라에서 되게 핍박받고 왔기 때문에 나랑 같은 심정이다에 대해서 유래된 말이에요. 동병상련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병자 봅시다. 병자. 자, 이 글자가 뭘 했어요? 엄질병? 병지러. 병지러. 자, 이거는 어모미. 이거는 민어모미. 자, 이게 병지럼이에요. 자, 신원선 씨 이거 내가 쓸 테니까 맞춰봐요. 이쪽 쓸 테니까. 자, 이거 무슨 글자예요? 불통. 이거 무슨 글자예요? 병. 이거 되게 어려운 글자를 내버려야 되겠네. 이거 글자 맞아요. 이게 무슨 포자예요? 터질 폭자 아니야. 터질 폭자일 수가 없잖아. 누르라고? 기폭. 이렇게 올라오는 기폭. 이거 병지론이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좋은 글자도 있다고 그랬어. 그 유자는 좀 어렵나요? 그래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한번. 순서 뭐라고 해요? 아니요. 이렇게 돼 있고 네,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그냥 똑같이 쓰시면 돼요. 쾌유에 들어가는 유자는 병 나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글자가 좀 괜찮은 글자고요. 그 정도 글자. 유자 기억 다 하시죠? 안 써줘도 되죠? 신원선 씨가 잘 쓰던데? 이게 이렇게 써진 게가 있고요. 이게 그냥 성칼동으로 써진 게 있습니다.
그 유자죠. 병 나을 유. 네. 여기 나와 있는 글자인데요. 이런 걸 찾았어요. 이게 여우죠. 여우, 호. 여우 호자예요. 여우가 죽으니까 토끼가 눈물을 흘린다. 뭔 관계가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겠지. 이 동병상련이 비슷한 한자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찾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 이게 무슨 글자죠? 네, 오이예요, 이거는. 오이예요, 오이. 오이 과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오이밭에서는 뭐 하지 마? 심각한 하지 말고. 자, 그리고 또, 자, 각근을 각근을 맞춰 맺지 말고 오얏, 과정 대박. 이하 부정관 그런 게 있어요. 과정 불합리, 이하 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이밭에서는 신발끈 고치매지 말고 그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끈 고치매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과예요. 그 과자 앞에 개사슴록이 붙으니까 동물이 되겠죠. 네. 그래서 호예요. 여우가 들어가는 고사성어 중에서 기억나는 거. 여우가 들어가는 고사성어 중에서 기억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호가호가 있죠. 호가호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빌려야 되죠. 여우가 빌린 거야. 뭘 빌렸어? 뭘 빌려야 돼요? 위세를 빌려야 되겠죠. 호가호예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는 거예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 호가호. 이 입자가요. 이 눈물 흘리다라는 뜻인데요. 읍자예요. 읍자인데 이게 원래 설립자죠. 설립자 앞에 상수변이 붙으니까 눈물 흘리는 거야. 이 눈물 흘리는 읍자. 우리 대통령한테 세월호 우려들이 읍소 많이 하죠. 읍소. 그 읍소예요. 이게. 네. 자, 눈물을 흘리다는 말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가? 진짜 많아요. 중국인들이 맨날 울고 살았는지 이 눈물 흘리다는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이거 무슨 글자죠? 넉사야. 넉사야. 이게 눈물사야. 자, 이거 동생제야. 동생제야. 자, 이거 뭐야? 눈물 흘릴 채야. 그죠? 글자가 보기 짜증나나요? 네. 찾아보시라고. 눈물 흘릴 채자예요. 배복자 기억나시는 분? 배복자. 배복자 기억나시죠? 신복지환이라는 말, 그래요? 이거 많이 쓰는 말인데 밑에서 밑에 뭘 동주? 아니. 아까 신복자도 거기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신복지환을 많이 쓰는 말인데 내가 쓰는 말들이 일단 다 쓸 것 같아서 조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게 또 낯선 단어들이 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장에 이거 있어요. 이거 제가 드린 건 다 읽어보시고 다 의문 찾아보세요. 의문 다 찾아보셔야 돼요. 서시 빈목이라는 게 있어요. 아, 중국에는 이쁜 여자도 많았나 봐. 여기 보면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말을. 이쁜 여자 같은 여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 들어갈 말. 희. 응? 희 아니니? 무희? 무색. 무색. 아, 예쁜 여자들을 친할 때. 이 예쁜 여자들 취하는 말이에요. 예쁜 여자들 취하는 말이에요. 무한. 나간의 미녀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이뻐 버리는지 이 안자는 뭐예요? 기러기죠. 네,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그 자색을 보고 딸깃짓을 하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살면서 이런 기러기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러기는 아까 얘기했던 광조야. 광조 미칠 거잖아. 이 기러기만 그런 게 아니야. 기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뭐 말이 하늘에서도 그러면 땅에서도 그러고 바다에서도 그래야 되잖아. 물속에서도 이런 또라이가 있어요. 뭐야? 이 가라앉을 춤자야. 고기어자야. 얘가 이 연못 밖으로 보니까 너무 예쁜 애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지느러미로 이렇게 헤엄을 쳐야 되는데 헤엄치는 영법을 잊고 고기가 가라앉아 버린 거야. 심어라. 달빛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달빛은 통상 시에서 뭐라고 나타낸다고 했었나? 어? 은은하고 아름답고 되게 좋은 거예요. 자, 근데 그 달빛이 내가 저기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숨어버린 거야. 달빛이. 달이. 양귀비가 너무 예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한하다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란 말이 나와요. 무한하다. 아, 이 글자는 언자예요. 자, 이 글자가 언자인데요. 언자인데 이게 머리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머리혈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다 머리죠. 자, 봅시다. 이거 뭐예요? 뭐 머리도예요 이게? 네, 콩이에요. 콩. 콩이 소리글자죠. 자, 이건 대구파. 그러니까 머리도. 그러니까 소리글자 그대로 밀려온 거죠. 그죠? 그대로 밀려온 거예요. 그대로 밀려온 거예요. 이런 여자들이 본 적이 없네. 있대요. 이 중국의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이 몇 명 있어요. 역사적으로 달기라는 여자가 있고요. 적어보세요. 이 숙제니까 다 적어보세요. 이 숙제예요. 달기. 또 있어요. 또 누구? 왕소군도 있죠. 그러니까 자, 달기 다음에 순서대로 적어요. 역사적으로. 달기. 그다음에 포사 있죠. 포사. 그 다음에 또 서시 있죠. 그 다음에 왕소군 있죠. 왕소군. 그 다음에 그렇지, 초선은 그 전에 있죠. 아니야, 한나라 왕소군이니까 초선 그 다음이네요. 초선 있죠. 그 다음에 또 예쁜 여자의 대명사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한자로 조사해 보시고요.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공부해 보세요. 근데 지금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 양귀비의 본명이 제일 양태지. 맞아. 양태지. 맞아. 양귀비 본명은 귀비죠. 저같이 생각. 귀비는 그러니까 여자들 벼슬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왕이 성은을 주면 승은이라고 하네. 승은을 주면 벼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희빈 장씨처럼 희빈 뭐 이런 거예요. 귀비도 마찬가지로 귀비죠. 서시 빈목은 그거 숙제하면서 같이 조사해 보시면 되니까 그 관련해서 교사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시 빈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시 공부할 때 그 관련해서 고사를 공부해 오실 거 아니에요. 그거 하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저 책으로
2장씩 진도를 나가세요. 저 책으로 진도 2장 나가는 건 30분이면 될 거예요. 제 내용 보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그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숫자, 형성문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형성문자, 부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한문 공부하기 되게 편할 거고, 그렇지 못하면 한문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지니까. 이거 언제 유튜브에 올려주실 거예요? 뭐 없으니까 올려주겠죠? 아, 이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다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거 지울 거니까요. 보시고요. 누가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거 꼭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올렸다가 한 2, 3일 있다가 지우면 내릴 거예요. 남아있어요, 자료들이. 안 되겠다. 뭐 하려고 고생하셨습니다. 개인 활동. 네, 개인 화이트보드. 개인 화이트. 한 달에 10,000원. 사실 많은데 누나 교회에 뭐 풀고 그래야지 두 개가 싸주면 돼. 다음에 올 때.